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12월의 첫 거래일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코스닥 강세, 로봇과 일부 바이오 기업들에 더해서 2차 전지의 호재가 나오면서 코스닥 랠리에 가세를 한 건데요. 에코프로가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 가운데 최초로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거죠. 최근에 유럽은 캐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ESS의 로봇에 이제 본업인 전기차 판매까지 회복세라 이 터널에도 끝이 있는 걸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일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향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의 주가도 폭등을 했고 우리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동진세미캠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재에서 멈출 게 아니라 사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큰 그림에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썰전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건강하시죠? 예, 항상 안 좋습니다. 항상 안 좋아요. 네, 부디 건강하시길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만 봤을 때는 12월의 첫 거래일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말고 그 밖에 미국은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일본은행이 이번 달에 또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또다시 9만 달러가 깨졌는데요. 이제 9만 선이 저항선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장중에 8만 5천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우리도 또한 영향을 받겠죠? 일단 좀 미국이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제 비트코인 외에 이제 어제 보니까 이더리움은 더 빠졌더라고요. 예, 더 빠지고 있고 한 7% 가까이 빠진 걸로 보는데. 사야 됩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엔캐리 청산 우려가 급부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을 아셔야 되는데 네네. 지난번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나왔을 때도 보면 주식시장도 다 확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BOJ 총재가 그러니까 일본의 우에다 BOJ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이제 기준을 해서 이제 일본은 조절을 하는데 1.87%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2008년 이후로 최고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1.87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돈이 되죠. 사실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기조고 네. 일본은 올라오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던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를 청산하고 다시 네.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빨리 이제 갚아야 된다. 일본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근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도 일본 돈을 끌어다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네. 많이 있다.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롱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뛰고 엔화는 어떻게 됐냐면 약세 기조를 보이다가 계속 그동안 이제 신임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그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해서 엔화가 약세 기조로 갔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린다니까 바꿨죠. 예, 강세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엔화가.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엔화를 빌릴 때 가격이 엔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죠. 떨어지는 게 좋죠. 네. 계속 그래서 다케다 그 총리가 다케다 총리가 오히려 이제 이 그 다카이치 사네죠.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경기 부양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예, 일본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고 돈 가치도 다시 예, 강해지니까. 엔화 강세로. 네. 예, 그러면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거를 빌려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빌린 걸로 또 레버리지를 또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빌려서 네. 한 10억을 샀어요,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빨리. 예, 급하니까.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다 한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 그렇죠. 심리가. 예, 그래서 지금 영향을 좀 미쳤다. 네. 예, 반면에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 기조로 바뀌었죠. 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은 1,470원을 뚫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아시아 통화끼리 또 연동되는 측면도 있어서 원화 강세 또 자동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은 금리 인하 횟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런 것들이 점점 갭 차이가 줄어들면은 옛날만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매력도가 없어서 청산을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뭐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인지.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규모를 몰라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도 네. 거의 뭐 절반이 정산됐다, 뭐 3분의 알 2가 수 없죠. 정산됐다. 예. 그 통계도 모르고요. 얼마나 꼬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엔캐리 청산이 네. 만약에 된다 한들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보는 쪽도 여전히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죠. 맞아요. 예, 약보합 정도. 예, 그냥 뭐 미국 금리 조금 튀고 약보합 정도로 이제 끝났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투기성 자금들은 한번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 쪽으로의 투기 자금들이 많이 몰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온 게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조금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금리 결정은 다음 주 FOMC 그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스탠스를 고려해서 FOMC에서도 미국의 금리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들어가 봅니다. 코스닥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진짜 1000이 아니고 내년엔 1100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스피에 몰렸던 자금을 조금 여기도 청산을 하고 코스닥으로 가야 하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삼양식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제 낙폭이 조금 컸어요. 어떻게? 그냥 뭐 일시적으로 11월 달에 좀 수출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뭐 큰 흐름상으로는 네. 뭐 중요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삼양식품도 결국에는 뭐 연간으로 보면 분기 연간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이제 계약건이라든지 조방원 자체가 지금 뭐 나빠서 쉬고 있는 거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는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덜 올라온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죠. 12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뭐 한경 기사를 보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코스닥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몰렸다.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키 맞추기죠.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동안 코스닥이 1,000포인트도 못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약간 좀 이상하죠. 예전에 코스피가 2,000을 돌파했을 때도 코스닥은 거의 1,000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2,000 한 4, 500 가면 네. 코스닥은 거의 1,000 근처 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코스닥도 이제 여전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코스닥 한 50종목, 시총 상위 한 50종목 중심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보는데 이게 뭐 그 안에서도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ETF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금 주요 종목들 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뭐 반도체 소부장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쪽이 지금 좀 좋은 국면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대장하면 바이오, 이제 로봇, 2차 전지 이 정도 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로봇, 바이오 강세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로봇 의견 궁금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주셨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새로운 모멘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던 건데 예. 갑자기 난리치죠. 그래서 그럼 아직도 HL, 만도 이런 회사들은 네. 이제 뭐 워낙 PBR이 1배도 안 되는 저평가됐던 자동차 부품주니까 올라가는데 나름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었다. 돈을 꾸준히 잘 버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죠.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HL 만도는 합당한데 나머지 지금 뭐 이제 부품주들 보면 조금 사면이나 이런 회사들도 물론 이제 본업도 잘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붙긴 했습니다만 사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떴던 종목들 보면은 본업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은 종목들이 좋고요. 기존에 이제 원래 로봇주로 많이 알려졌던 뭐 회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연말 연초 기대감,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적 시즌에 한번 세게 맞았죠. 고점 대비 조정을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점을 다시 넘어갈 거냐 말 거냐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오고 뭐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감속기, 가속기 뭐 모터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옵티머스 한 대 파는데 보통 한 이제 일론 머스크 한 3천만 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봇 한 대. 3, 4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그 안에 감속기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이제 뭐 MSC처럼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단가를 얼마를 줄까요? 그걸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에. 그죠? 그러면 몇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과연 이게 생산성이 나올 것이냐. 피가 좀 아쉽다. 예. 그렇겠죠, 그죠? 이게 뭐 감속기, 가속기가 여기 안에 뭐 100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100만 원씩 주면은 그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아무도 이제 이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꿈과 희망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마지막 버블을 잘 즐기시면 되고. 바이오는요? 바이오에 어차피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고 나면 이제 들어오는 마일스톤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기술 수출들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검증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이제 뭐 향후 2, 3년 안에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그런 거고, 리가캠, 뭐 ABL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런 건데. 펩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고 계신 분들. 펩트로는 지금 24개월까지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기간이 연장된 거잖아요. 기술 평가. 근데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공시를 공시는 14개월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더 빠졌죠. 급락했어요. 20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당분간은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펩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만해서 장기 지속형으로 좀 번질 가능성은 그건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번질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제 지금 다른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뭐 그 장기 지속형이랑 상관없으니까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2차 전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에코프로가 국내 소재 업체 최초로 유럽의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뜨거웠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안에서는 LNF를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혹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에코프로를 봐야죠, 에코프로. BM이 아니고요. 지주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니켈 재련소 하나를 지금 더 인수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전구체 단계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이 붙기 시작했다. 3분기부터. 전구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의 원료인 니켈의 이제 최초 원료죠. 정확히 얘기하면 니켈의 그 밸류체인을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좋죠. 근데 전고체, 이제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오른 이유는 에코프로가 유럽의 공장을 준공했다? 예, 그거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에도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다 중국산이 팔리고 있어요. 예. 판매되는 거 70%가 다 중국 중국차. 배터리예요. 중국 배터리고.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죠. 삼성 SDI가 요즘에 고전했던 이유가 유럽 시장에서 박살나서 그래요. 그러면 네. 어떻게 2차 전지는 아직 전기차로서의 모멘텀이 전기차 약하다라는 거죠? 모멘텀은 좀 약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ESS나 뭐. 에코프로도 여전히 3원계에 약간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고급 차량 중심으로는 납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작죠. 유럽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같이 좋아진다?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제 올라온 거는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LNF는 코스피고 네. 포스코 퓨처엠도 코스피인데 그렇죠. 예, 에코프로, 남아있는 게.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은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올랐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냥 2차 전지의 분위기에 좀 발을 맞춘 격이네요. 아직까지 헝가리 공장 이슈로 덕을 볼 때는 아닌 듯 보입니다. 자, 한일령 이슈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중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 때문에 어제 또 소부장 안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진쌤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랑 그쵸 사이가 네. 안 좋았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뭐 SNS 택 뭐 이런 기업들. 예. 그럼 어떻게 장기적으로 괜찮습니까?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우리가 나쁠 건 없고요. 예. 심하게만 안 싸우면 돼요. 총만 안 쏘면 되니까. 예. 일단은 두 갈등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일본이 지금 일본 공무원들이 창의력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났죠. 예. 지난번에 우리한테 했던 거랑 똑같죠. 반도체 관련된 그죠. 소부장 이제 수출 규제. 그리고 우리 그때 막 국산화했잖아요. 그때 열심히 국산화해가지고 지금 파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면 일본도 포토레지스트 중단을 멈출 것이다. 이러면 또 이게 일시적인 게 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래서 중단이 돼서 끝났죠. 예. 잘 해결됐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 국산화 하고 있죠. 예. 네, 그 얘기는 그만큼 파이가 줄었겠죠. 일본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줄었을 텐데 똑같은 겁니다.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러면 일본 너네들 못 믿겠으니까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국산화를 하기 하겠네요. 전까지는 뭐라도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를.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쓰는 건 아니니까 DUV 장비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보면 국내에서 하고 있는 SNS텍, 돈진세미캠, 뭐 FST, 펠리클 만드는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솔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까지도 충분히 수혜볼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제재를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력이 낮은 거, 그다음에 네.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오지 않은 장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동지세미캠이라든지 뭐 SNS텍,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좀 더 봐도 된다. 근데 저희가 반도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고 지난달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소부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왜 안 가지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 등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HBM을 올해 60%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1공급사로 위치를 굳건히 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도 괜찮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가 또 있었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예. TPU는 그냥 모멘텀이고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돼요. 뭐 이제 엔비디아 물량의 10%를 MS의 10%를 뺏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10%를 만약에 뺏어왔다 쳐도 거기에 60% 해봐 돈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쪽은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전히 디램 사이클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디램이나 랜드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EPS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받았죠. 밸류에이션은 싸지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계속 사모아야 기회다.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누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수 못 올라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못 올라가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이제 어제도 외국인들은 지수가 빠지는데 선물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차익 실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팔아주니까 열심히 차익 실현했죠. 상방으로 예. 베팅을 하고 있네요. 선물에서. 선물을 상방 베팅한 게 아니라 하방 베팅한 거에 이익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한 3조 가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때가 마침 또 FOMC인데 그때까지는 주식이 그닥 그렇게 확 올라갈 일은 좀 없을 거다. 이번 주까지는 지수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사죠. 마지막 세일 기간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블랙 프라이데이네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요. 지금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웃고 있다가 이제 한 60만 원 넘어가면 그때 또 또 미쳐가지고 갑자기 또 막 사죠. 서운하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쌀 때 사라 빨리. 예, 저희가 제발. 잠시 이제 한일령 얘기하면서 반도체 그 확장판에서 양대장을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밖에 중일 갈등 관련해서 면세, 카지노, 호텔 이런 쪽 많이 보자고들 얘기하시거든요. 새롭지 트레이딩 새롭지 않다. 새롭지는 않죠. 근데 네. 이게 꾸준히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안 보기도 좀 그렇고요. 안 봐도 어떡해. 돼요. 여기는 네, 그냥 여기는 아직은 숫자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무비자 관련돼서 해줬는데 예. 단체 관광객 생각보다 줄었고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83%밖에 안 돼요. 예. 어째서지? 일본도 못 가는데. 아니 중국 애들 꺼지라고 여기서 시위하고 있는데 오겠습니까? 그죠?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만약에 한국 사람들 오면 거지라고 그 시위하고 있다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오히려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에 너무 비중을 싣지 마시고 차라리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그냥 제주도 가서 편하게 쓸 수 있겠죠. 롯데관광개발 보시는 게 제일 맞다. 그다음에 뭐 서부 T&D 정도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좀 수혜를 찾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명동 가면 막 시위하고 있는데 명동 가고 싶겠어요, 그죠? 예. 많이 보셨나 보네요. 자,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시장에 맥점을 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디 두시겠어요? 오늘 시장에 꼭 맥점을 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관망하시겠어요? 아니, 이미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주식? 뭘 또 사고 팔고 막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잘 들고 계시고 없는 것들 중에 반도체 없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채워놓으시고 네. 바이오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고 어차피 1월까지는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 단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뭐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혜택 보고 있는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SNS텍 어제 오랜만에 반등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당분간 추세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권희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